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 코딩 연습 2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4가지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대출 이자 계산, 번개와의 거리 계산, 부가세 계산, 간접비 계산입니다. 그러면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 이자 계산입니다.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가서 나는 1억을 빌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1억을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려주는 조건은 이 사람한테 1억을 빌려주면 나중에 1억을 다시 돌려받겠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 확신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점수인데요. 신용점수가 높으면 이자가 낮아지고요. 은행에서 리스크를 적게 지겠다는 거죠.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는 리스크가. 자, 그런데 신용점수가 만약에 낮다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자를 내기가 더 힘든 상태일 텐데 그렇지만 더 높은 이자를 내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만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또 은행 차원에서 보면, 은행의 입장에서만 보면, 또, 은행도, 너무 큰 모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신용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자율이 변동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이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릴 때 내가 1년에 얼마나 이자를 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700 이상은 연 3.5%, 600 이상이 5%, 600 미만이 7%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1년 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작성하시겠어요? 자, 우선은 지금은 그냥 간단한 실습이니까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점수가 크레딧 스코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650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빌릴지를 알아야 되겠죠? 론 어마운트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래서 요만큼 빌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자율은 if 크레딧 스코어가 650점 죄송합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700 이상이면 론 이자율이죠. 그래서 머니 페이백 할까요? 머니 페이백이 얼마가 돼야 되죠? 론 어마운트에 곱하기 700 이상이면 3.5예요. 3.5%니까 0.035가 3%네요. 자, 요만큼 하면은 얘가 이자죠. 이자인데 아까 질문에서는 1년 후에 갚아야 할 금액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원금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1을 더해서 1.035를 곱하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LF 크레딧 스코어가 600 이상이라면 이거는 5%가 돼요. 그래서
1.05. 자, 그 다음에, 자, 이도 저도 아니라면, 600 미만이라면, else라고 할 수 있겠죠. 네, else인 경우에는, 머니 페이백이 이제 얼마가 되죠? 네, 1.07. 네, 요거는 맞네요. 우리가 생성되는 거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 여기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니 페이백은 요 어마운트 곱하기 1.07이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 하면 되겠죠. 네, 1년 뒤 갚아야 할 돈은 네, 머니 페이백 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네, 1년 뒤에 우리가 신용점수가 650이기 때문에 그래도 600점 이상인 5%로 이자율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이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결정이 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지금 계산이 돼서 나오고 있죠. 저거를 우리가 라운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점 0f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수점 아래자 점으로 하면은 점 한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소수점 아래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소수점 아래에 한 자리도 표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그 이자율을 따로 이제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위쪽에 따로 변수에 넣고 아래쪽에서 머니 페이백은 론 어마운트 곱하기 이자율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조금 코드를 조금 더 간결화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지우겠습니다. 썼다가 바로 지우려니까 너무 아깝네요. 자, 이번에는 번개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바람이 많이 치는 날, 밖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바깥에서 뭔가 창문 밖이 굉장히 밝아졌다가 파파파 하다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우르릉 쾅쾅 하면서 천둥이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번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번개하고 소리로 듣는 번개 소리, 천둥하고는 그런 시간 간격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빛이 소리보다 한참 빨라서 그렇죠. 네, 소리의 속도는 343m per second. 그 다음에 빛은요, 거의 실시간이죠. 그렇죠? 1초에 지구를 이제 여러 바퀴를 도니까요. 우리가 그런 번개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이 소리의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무엇만 알면 되죠? 네, 번개하고 천둥 소리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인지, 자, 그리고 소리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번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번개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떨어지자마자 정확하게 동시에 보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이제 번개가 꽝 하고 치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소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고 이제 번개가 우리 눈에 관측된 순간이 바로 번개가 치는 순간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법 코드 자체는 단순하겠죠. 네, 주어지는 정보가 뭐죠? 네, time difference. 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시간상 몇 초나 떨어져 있는가? 네, 만약에 10초간 떨어져 10초 뒤에 우리가 눈을 딱 본 다음에 10초 뒤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소리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사운드 스피드 34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의 빠르기 속도. 그 다음에 시간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차와 10초의 차이가 나고 소리는 343m/s일 때, 자, 그럼 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시간 곱하기 속력.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스턴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네, 타임 디퍼런스 곱하기 타임 스피드, 사운드 스피드.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단위는 맞아야 되겠죠? 이제 소리 속도, 요건 미터 퍼 초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네, 디스턴스가 바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네,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3km, 3.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10초가 걸렸다 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F 스트링을 써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을 하면 프린트 번개는 디스턴스 미터 떨어진 곳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는 변수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if, 문 정도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살 때 10%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자를 샀다면 이 과자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파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모아놨다가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건을 판다라고 할 때 물건을 이제 1,000원짜리, 자, 이 물건의 가격은 1,000원이야 라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급가액에다가 10%를 붙여요. 부가세라고 해서 10%를 붙이고 그 10% 부가세가 이제 붙어가지고 총 원래 1,000원이었는데 1,100원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 1,100원의 가격을 소비자한테 받습니다. 소비자한테 그 1,100원의 가격을 저희가 받으면 그 1,100원의 가격 중에서 100원은 부가세였잖아요. 그래서 그 100원의 부가세를 모아놨다가 정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내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부가세고요. 이제 우리가 소비자로서 물건을 살 때는 사실 부가세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부가세를 그냥 물건을 사는데요. 얼마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이제 조금 큰 물건, 비싼 물건을 팔 때는 보통 이제 공급가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부가세를 붙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가격이 뭐 10원 단위, 뭐 심하면은 뭐 1원 단위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물건을 이제 직접 소비자들이 사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제 과자다 이렇게 되면 사실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머리가 이게 얼마다라는 걸 봐서 오는데 이게 1,100원 아니면은 1,110원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얘가 가격이 왜 이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는 입장에서 물건 가격을 결정할 때
물건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라는 것이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부가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부가세는 10%래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부가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했던 것은 지우고요. 제가 너무 다 지워버렸네요. 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프라이스로 주어집니다. 제가 1,000원짜리 과자를 샀어요. 그러면 거기서 VAT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VAT는 부가세는 그러니까 공급 가격, 우리가 여기서 오리지널 프라이스라고 해볼게요. 오리지널 프라이스 곱하기 0.1이에요. 네. 이거 조금 복잡해지죠? 제가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놨는데 깜빡했어요. 자, 부가세는 공급 가액의 0.1을 곱하면 부가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급 가액을 몰라요. 그죠? 소비자 가격은 아는데 공급 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소비자 가격은 결국은 부가세가 공급 가액 곱하기 0.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 가액 더하기 공급 가액 곱하기 0.1. 공급 가액 곱하기 0.1이 부가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우리가 공급 가액 곱하기 1 더하기 0.1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공급 가액은 소비자 가격. 자, 이걸 왼쪽으로 쭉 나누면 되겠죠. 1.1을 곱하는 거니까 공급 가액은 소비자 가격 나누기 1.1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가액이 일단 나오고 나면 부가세는 좀 더 손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VAT는 오리지널 프라이스 곱하기 0.1이에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오리지널 프라이스 더하기 오리지널 프라이스 곱하기 0.1이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두 개가 곱하기 0, 뒤 앞에는 곱하기 1이니까 결국은 곱하기 1.1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모른다는 거니까요.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앞쪽에로 보내면 오리지널 프라이스는 프라이스 나누기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리지널 프라이스만 알면은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프라이스가 1,000원일 때 오리지널 프라이스가 얼마인지, VAT가 얼마인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프라이스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각각. 자, 프라이스가 1,000원. 1,000원짜리 물건 안에 우리가 프린트 공급 가액은 오리지널 프라이스인 거죠. 오리지널 프라이스다. 그 다음에 부가세 VAT는 VAT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소비자가는 프라이스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가가 처음 나오고 그에 대한 공급가액 VAT. 자,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1,000원인 물건에 대해서는요, 공급가액이 909.090909. 그 다음에 VAT는 90.9090909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딱 나눠 떨어지진 않죠. 이제 소비자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이제 공급가액과 VAT, 세금, 부가세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숫자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900.90원을 우리가 정보에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반올림을 해서 혹은 올림 혹은 내림을 해서 이거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요. 정부 연구과제의 간접비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자, 정부 연구과제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교수 혹은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서 국가 교육부라든지 혹은 다양한 부처,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을 지급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할 때 간접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간접비는 뭐냐면요. 간접비는 학교에 혹은 학교에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쓰는 돈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데 왜 학교에서 돈을 사용을 할까요? 네.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비 관리라든지 그런 학교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 혹은 관리해주는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간접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에서 그 외에 좀 필요한 것들,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접비를 가지고 간접비를 별도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간접비를 책정할 때 이게 총 예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한데요. 이제 보통 정부 예산을 줄 때 총 예산은 1억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그 안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계산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접비가 직접비의 28%, 27% 이 정도 선에서 나오거든요. 그 정도 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직접비가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28%니까 간접비가 280만 원 정도로 이게 잡히게 되는 거죠. 제법 많죠. 그런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토탈 버짓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간접비의 비율이 0.28이라고 한다면 과연 직접비와 간접비를 바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우리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예요. 그 다음에 간접비는 직접비 곱하기 간접비의 비율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예산을 보면은 총 예산은 그러니까 1 직접비 곱하기 1 더하기 간접비 비율이 됩니다. 그렇겠죠. 위에서 간접비 비율이 이렇게 바뀌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접비는 총 예산 나누기 1 더하기 간접비 비율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보내면 그리고 좌쪽 한과 왼쪽에 있는 한과 오른쪽에 있는 한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직접비의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간접비의 금액은 우리가 직접비 곱하기 간접비 비율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간접비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 토탈 버짓. 총 예산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으로. 이제 만을 한번 생략해 보겠습니다. 뒤에 너무 숫자가 많으면 헷갈리니까요. 토탈 버짓은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비 비율. indirect cost rate. 얘는 0.28, 28%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간접비가 얼마인지
실제 주어진 간접비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토탈 버짓은 자, 다이렉트 코스트하고 직접비하고 플러스 인다이렉트 코스트,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죠. 근데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다이렉트 코스트에 곱하기 인다이렉트 코스트 웨이트를 한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빨간 줄이 가죠. 왜냐하면 다이렉트 코스트 앞에서 계산이 안 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토탈 버짓은 다시 계산해 보면요. 원래는 다이렉트 코스트 더하기 인다이렉트 코스트인데 인다이렉트 코스트가 앞에서 다이렉트 코스트 곱하기 인다이렉트 코스트 레이트로 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 1과 똑같으니까 결국 얘를 조금 다시 쓰면요.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1 더하기 인다이렉트 코스트 레이트 하면은 토탈 버짓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인다이렉트 코스트 레이트는 이미 알고 있어요. 토탈 버짓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 코스트를 모르죠. 그래서 다이렉트 코스트는 토탈 버짓 나누기 위에 있는 1 더하기 인다이렉트 코스트 레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이렉트 코스트 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앞에서 계산한 거 하나도 몰라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이렉트 코스트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탈 버짓 알고 인다이렉트 코스트 레이트를 알고 있다면 바로 다이렉트 코스트를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다이렉트 코스트.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방금 계산한 직접비 다이렉트 코스트에다가 직접 간접비의 비율을 곱하면 바로 간접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밑에는 다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면 우리가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계산이 끝납니다. 이거가 직접비. 계산 자체는 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printf print fstring. 네. 이제 아래쪽에서 생성 AI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찍어졌습니다.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탭을 누르면 딱 써지거든요. 자, 여기서 닫고, 네. 직접비는 다이렉트 코스트, 간접비는 인다이렉트 코스트. 이렇게 두 개를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네, 직접비는 781.25, 간접비는 네, 218.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역시 이것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만원 단위죠. 그래서 1000만원인 경우에 간접비가 218만 7,500원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요. 아, 요건 딱 떨어지는 거네요. 딱 떨어지는 건데 뒤에 000003이 나온 거는 요게 아마도 이렇게 이제 소수점 단위를 컴퓨터에서 길게 계산하다 보면은 뒤쪽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컴퓨터가 사실 숫자적으로 이제 그런 소수점 계산을 할 때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수점 우리가 넷째 자리까지 0.4f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781만 2,500원 그 다음에 218만 7,500원 네,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가 계산이 된다. 네, 두 개 더하면은 딱 맞네요. 그죠? 네, 1000만원 네, 이런 식으로 네, 직접비와 간접비가 나누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다양하게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 봤습니다. 번개,
그 다음에 신용점수에 따른 대출이자, 그 다음에 부가세와 간접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는 파이썬의 기초 문법, 그리고 변수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푸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는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간접비는 사실 약간 이제 꼬이긴 하는데, 그래도 요거 자체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제 기초 수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코드로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